네, 안녕하십니까. 무생동의 신창훈 소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이템 건축의 곽희수 소장님의 유 리트리트란 펜션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펜션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인 그 건축으로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있는 이 유 리트리트는 어떤 상업적인 걸 넘어서서 문화를 담고 있는 휴식과 새로운 어떤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 리트리트라는 그 제목에서도 보면 리트리트가 어떻게 보면 그 신부 카톨릭에서 어떤 수도의 어떤 공간들을 가져가서 일상에서의 묵상과 기도, 자기 성찰을 하는 머무르는 피정의 공간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아무래도 그 콘크리트를 쓰다 보니까 이 유 리트리트에서 보시면 조형감을 통해서 굉장히 구조의 방식, 그 캔틸레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쓱 스며드는가 하면 2층 부분은 과감하게 캔틸레버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획득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펜션 건축에서는 그 건축과 내부 공간을 치장하는 그런 건축이었다면, 이 건축은 내외부를 굉장히 똑같은 건축 언어로, 건축 콘크리트에다가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를 계속 보존하면서도 그 최소한의 가구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가 가지고 있는 또 자연의 환경이 이 홍천의 어떤 굉장히 그 자연과 지형과 그 앞에 있는 강과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굉장히 잘 됨을 통해 가지고 건축과 자연이 한데 가장 잘 어울려져 있는 펜션 건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리트릿은 처음에 그 요구가 객실을 굉장히 많이 넣는 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이었는데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뭐 어쨌든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 거의 이제 허가 준비를 내부에서 하고 이제 있는데 문득 그 장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객실을 좀 반 이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좀 크게 끌고 가고 좀 보다 더 좀 다른 언어를 좀 쓰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리트릿이라는 개념을 쓴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피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일상으로부터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건 이제 일단 후퇴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퇴라는 리트릿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베이비 부머와 X세대까지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죽어라고 노는 세대거든요. 뭐 거의 뭐 노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노는데 저는 그 노는 거를 이제는 우리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우리가 뭐 노는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에서도 있고 평상시에도 있고 또 뭐 주중에도 심지어는 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행 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 논다는 것과 일한다는 거로부터 좀 쉰다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트릿이 피정이라는, 그래서 유리트릿이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수영장이 있고 뭐 공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는 뭐 될 수 있으면 좀 일하고 노는 거로부터 좀 쉬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유리트릿 같은 경우가 처음 방문했을 때 거기가 이제 방문하시면 도로에서 한 1km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길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처음에 제가 봤던 장소는 그냥 개울이 있고 뭐
뭐 둔덕이 있는 하나의 장소죠. 건축하기 굉장히 불리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땅을 매입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장소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건축가는 그럼 이 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상황, 액티비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그 전의 장소와 다르게 어떻게 장소성을 획득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외부적인 여건에서의 장소보다 폭넓게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하게 보는 주변들을 건축가가 좀 꼼꼼하게 밀고 들어가서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장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좌향을 안 치고 기능과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발견된 주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부와 만나게 해줄 것인가, 교접하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공간들이 막 플레이되는 거죠. 건축이라는 게 들어서면서 바뀐 거는 그 안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절벽을 다시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재발견하는 거거든요. 건축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그 건축의 좌향들이 막 생기면서 만들어진 단지라기보다는 해발 100m의 거대한 그 병풍 같은 산세, 자연과 건축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은 끊임없이 그림 보는 작업 같다라는 거죠. 관객이. 그러니까 건축은 관객과 같은 거예요. 자연은 그림과 같은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축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발 100m의 전 수직 무대라고 하는데, 그 수직 무대로부터 적당한 거리, 그게 한 40m쯤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를 이격하고 보려는 태도에서 높이들이 정해지고, 그 높이에 따라서 수직 무대의 변화를 목격하는 방식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변화를 가장 목격하기 좋은, 관찰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 침실은 다 위쪽에 있어요. 그 숙박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뭐 눕다와 연관된 의미이기 때문에 침실에서 누워서 수직 무대를 관찰하는데, 거기는 이제 1편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각각은 이제 그 창이 없는 벽면으로 이제 서로 연관돼 있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자연을 목격하는 숙박에서는 뭐 측면과 정면이 다 열려 있거든요, 유리로.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주변을 그 해발 100m의 소리산 절벽을 보면 뭐 마치 동양화에 들어와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큰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건축의 유리는 작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인간의 스케일, 휴먼 스케일 정도에서 내추럴한 자연의 스케일하고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경악스러움. 그래서 그걸 저는 장소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끊임없이 건축가가 재발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는 디스커버리하고 리커버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건축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단 뭐 자연에서 지금 유리티 얘기라서 자연에 대한 얘기지만, 그게 도심으로 오면 도심도 이제 똑같은 그 방식으로 작동하겠죠.